이스라엘이 면역 저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2차 부스터샷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 간격을 지금의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국제부 조수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차 접종 승인은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처음인데, 이 소식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이스라엘 보건부가 지난 밤 사이에 면역 저하자에 대한 백신 4차 화이자 백신의 4차 접종 2차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면역 저하자는 장기 이식 수술 후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 면역 억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보건부 최고 행정 책임자인 나흐만 아쉬 박사는 면역 저하자는 오미크론 변이에 더 취약하다면서 승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령자 등에 대한 4차 접종 여부는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이스라엘 백신 자문위원회와 코로나19 대응팀은 고령자와 의료진, 면역 저하자에 대한 4차 접종을 권고했는데요. 보건부의 최종 승인권자인 아쉬 박사는 3차 접종의 면역 지속력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영향 등에 관한 외국 자료를 검토해온 끝에 일단은 면역 저하자에 한해서만 4차 접종을 결정했습니다. 네. 일단 제한적인 접종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4차 접종까지 승인한 걸 보면 지금 이 확산세를 막기 위한 시급한 그런 마음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금 확산세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스라엘에서도 최근에 확산세가 좀 더 거세지고 있고요. 오미크론 감염 사례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 계속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3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현지 시간 29일 하루 동안 3,947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다고 밝혔는데 일주일 전인 지난 20일에 3배로 증가한 겁니다. 전체 검사 건수 대비 확진율은 2.9%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 수는 하루 만에 10명이 늘어서 94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가장 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겨울철 독감하고 지금 겹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코로나19 동시 감염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는 상황이 여기서 더 악화할 경우 코로나19 환자 급증 대응팀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10만 회분을 이스라엘이 지금 구매한 상태인데 2만 회분이 밤 사이에 현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 치료에 바로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 얘기를 해보죠. 네. 지금 이제 6개월일 텐데요. 부스터샷 간격. 미국 보건당국이 이 간격을 단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CDC나 FDA가 확인한 내용은 아닌데 뉴욕타임스가 보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당국이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또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1월 3일부터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을 12세에서 15세 청소년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5세에서 11세 어린이 가운데에는 면역 체계가 약한 아이들에 대해서 부스터샷 승인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위원회가 다음 주 중반쯤 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자, 계속해서 해외 코로나19 상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수영 기자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미국 상황 살펴봤는데 지금 미국도 확진자 수가 연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연일 전해드렸고 또 지금 밤사이에 새로 나온 통계를 전해드리면요. 현지 시간 29일 기준으로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0만 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다이고요. 2주 사이에 2.5배가량 증가한 겁니다. 다만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14%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7만 7,851명으로 집계가 됐고 하루 평균 사망자는 7% 줄어든 1,207명이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1월에도 오미크론 확산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오미크론이 만약에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기존의 다른 변이를 대체하는 점이 확실해진다면 오히려 팬데믹 종식을 앞당길 수도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끝으로 유럽 소식 알아보죠. 네. 지금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유럽에서 서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거센데, 그렇죠. 이 전체 사망자 같은 경우는 그 사망자의 절반이
동유럽에서 나왔다고요? 네, 동유럽이 맞습니다. 인구가 더 적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자체 집계한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현지 시간 30일 기준으로 동유럽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04만 5,45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유럽 전체 코로나19 사망자가 187만 3,253명이니까 절반을 넘는 56%나 차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동유럽이 유럽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39%여서 인구 대비 사망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폴란드 또 우크라이나에서 1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는 동유럽보다 서유럽이 더 거센 상황이지만 러시아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100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에 감염 사례가 더 늘고 있어서 각국이 계속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